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파수응답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봤었는데, 예,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선형 시스템에 대한 주파수응답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그 보드 플롯, 폴라 플롯,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스 스테빌리티, 그다음에 스테빌리티 마진, 그리고 이제 스테빌리티 마진을 스펙으로 하는 컴펜세이터 디자인, 뭐 이런 개념들이 쭉 나온다고 얘기했지. 예, 요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정연파 입력에 대한 정연파 출력, 정연파 입력에 대한 정연파 출력, 예, 정연파 입력에 대한, 그러니까 주파수를 갖는 입력에 대한 강제응답, 그걸 우리가 주파수응답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파수응답을 구한다는 의미는 요 M오메가, 파이오메가를 구한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요 M오메가는 이 전달함수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파이오메가는 전달함수의 위상,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라플라스 역변을 이용해서 요거, 요 K1, K2를 결정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파수응답을 유도할 수가 있다,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페이저 폼으로 이용해서 하면 역시 마찬가지 형태가 나온다. 그 2장에서 나왔던 그 지수함수 입력에 대한 컨볼루션 인테그랄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시가랑답이 전달함수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요걸 이용해도 동일하게 이런 지수함수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서 A를 곱한 거죠. 그게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 그림을 잘 여러분들 익혀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전달함수에 대한 보드 플롯. 보드 플롯 자체가 이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인데 이 자체를 주파수응답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주파수응답이라고 얘기할 때 시간응답. 그러니까 원래 응답이라는 것은 타임 리스판스지.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응답을 보는 건데 이 전달함수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구해놓고도 주파수응답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는 순간 이게 바로 주파수응답입니다. 왜? 이 그림을 알면 이 그림에서 그 여러분들이 특정 오메가, 특정 주파수, 여러 특정 주파수에 대한 이때의 그 매그니튜드를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고 이때의 그 페이지를 또 읽을 수 있죠. 그 매그니튜드 페이지를 읽으면 그대로 M 오메가 A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이제 타임 리스판스를 바로 여러분들이 재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드 플롯 자체가 주파수응답입니다. 1차 시스템에 대한 그다음에 2차 시스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밴드위스 개념을 얘기했죠. 밴드위스라는 것은 어떤 그 페르프 시스템이 트래킹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임의의 입력이라는 게 결국 주파수의 조합인데 프리에 시리즈에서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개만 그리면 이런 게 쭉 나야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릴 수가 없는데 이런 이제 어떤 임의의 입력을 이렇게 이제 어떤 주파수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뭐 이런 쭉 이런 스펙트럼으로 쭉 이제 분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성분까지를 트래킹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밴드위스죠. 밴드위스 프리퀀시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성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 출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면 제어 시스템의 목적은 이 출력이 이 기준 입력을 따라가는 건데 이 기준 입력 그렇죠? 기준 입력의 그 주파수 성분이 이 밴드위스 안쪽에 다 몰려 있다면 거의 퍼펙트하게 트래킹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기준 입력의 그 주파수 성분이 밴드위스를 넘어가는 성분이 상당히 많다. 그럼 상당히 제어 오차가 커지겠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었죠? 밴드위스 프리퀀시 이내의 성분에 대해서는 거의 출력이 명령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보드 플롯을 어떤 플로팅하는 테크닉에 대한 건데, 이건 아주 일반적인 오픈룹 전달함수, 뭐 어쨌든 어떤 임의 전달함수에 대해서 이 분모 분자를 이렇게 1차항과 2차항의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그니튜드 페이지를 그리는데, 예. 예. 그래도 여기서 이제 데시벨 단위로 26을 취하면 이렇게 곱하기가 로그를 취하는 순간 전부 더하기. 그리고 분모는 다 빼줘야 되겠죠. 분모를 빼줍니다. 이렇게 빼줘요. 페이지는 각각의 그 팩터들. 이건 이제 상수 팩터들이죠. 이건 1차, 2차항. 분자의 상수항, 1차항, 2차항. 분모의 SN승항. 이것도 1차항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1차항, 그 다음에 2차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위상은 아크탄젠트 그 실수 부분의 호수부죠. 여기는 G분의 오메가. 여기는 B2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분의 B1 오메가. 이게 이제 그 위상이죠. 요거는 어제도 빠졌다고 했는데 J 오메가는 어떻게 돼요? J 오메가는 이렇게 되니까 90도죠. 90도. 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0도. 근데 n승이면 곱하기 n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것은 요거죠. 요거 S 플러스 B분의 1 요 항하고 요 두 가지. 1차항, 2차항. 요걸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만나게 되는 거지. 예, 포스 오브 팩터에 대한 그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예. 그다음에 요게 분자의 1차항인데 이 분모의 1차항이 정확히 이제 그 반대로 나타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어떤 1차 팩터에 대해서 S 플러스 A분의 A라는 것이 있다. 여기 이제 A분의 A라고 표현했는데 참고로 A분의 B가 일반적으로 A와 B가 다르겠지. 예, B가 다른 경우죠. 여기에 A분의 A 이렇게 되면은 자, 요러한 1차 팩터, 1차 항의 주파수 응답 즉 보드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는 S를 제오메가로 치환하고 복수함수 A 플러스 제오메가분의 A. 자, 분모 분자를 A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보통 A분의 오메가를 갖다 타우로도 이렇게 A분의 A를 타우로도 표현해가지고 이걸 타우 오메가라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우 오메가. 예. 그래서 요거의 크기는 자 오메가 스퀘어 플러스 A 스퀘어 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위상은 분자는 상수니까 상수면은 실수 파트밖에 없잖아요. 0도죠. 분모 이상은 아크탄젠트 A분의 오메가를 빼줘야죠. 분자 위상에서 분모 이상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 위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걸 점근선을 그릴 때는 저주파 영역, 고주파 영역, 차단 주파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근선을 갖다 그릴 수가 있는데 저주파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이 컷오프 보통 이제 S 플러스 A분의 A의 컷오프는 오메가 이퀄 A를 컷오프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메가가 A보다 훨씬 작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예. 오메가가 컷오프보다 매우 작을 때는 거의 요거밖에 안 남겠죠. 예. 오메가가 훨씬 작으니까.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훨씬 크다는 얘기죠. 저주평형에서는. 그러니까 A분의 A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평형에서의 크기는 1, 거의 1. 1이니까 20로그 1, 0데시벨. 크기가 1이라는 얘기죠. 1이라는 의미죠. 0데시벨. 근데 고주파형역에서는 반대로 좀 지저분한데 오메가가 A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고주파형에서는 얘가 훨씬 크죠. 얘가 훨씬 크니까 거의 J오메가분의 A로 볼 수 있지. 예, 거의. 크기는 오메가분의 A. 위상은 J분의 1.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주파 영역, 컷오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 오메가 이퀄 A.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100인 경우인데, 여기서 오메가 C를 기준으로 해서 점근선을 그리자면 이렇게 저주파에서는 거의 0데시벨, 고주파 영역에서는
크기는 오메가분의 A. 오메가분의 A.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여기 나타났죠? 요거죠. 20로그 오메가. 오메가가 10배 증가하면 마이너스 20dB. 오메가가 100배 증가하면 마이너스 40dB.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기울기가 요게 10배죠. 10배, 10배 증가할 때 여기서는 20dB, 또 20dB 떨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점근선을 따지면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연결한. 이게 점근선, 빨간색이 점근선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차단 주파수에서의 크기는 오메가 있고, 오메가 A일 때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J 오메가분의 A니까 1 플러스 J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는 루트 2분의 1. 위상은 아크탄젠트 1분의 1. 45도죠?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도를 통과해야 된다. 크기는, 그리고 코드 프리퀀시에서의 크기는 20로그, 이거 이제 20로그 루트 2분의 1이죠. 20로그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그건 마이너스 20로그 루트 2. 로그 루트 2. 그래서 20을 곱하면 마이너스 3dB. 요 포인트를 통과해야 된다. 이 포인트. 이렇게 따지니까, 예. 점근선은 빨간색인데, 실제는 요 포인트를 통과해야 되니까, 예, 결국 파란색. 여기에, 예, 매그니튜드 플러스, 이렇게 이제 고주파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가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위상은, 저주파에서의 위상은, 예, 거의 0도죠. 실수 파트니까. 실수밖에 없으니까. 고주파에서의 위상은 J분의 1, 마이너스 90도. 점근선이죠. 근데 코드 프리퀀시에서의 위상은 45도를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점근선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그려주는데, 실제는 요걸 통과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로 갈수록 이 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 dB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 dB로 간다는 얘기는 크기가 실제로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데시벨 단위로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기는 실제 크기는 0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0으로. 네. 그래서 이거 로그 스케일, 데시벨 단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 리얼 스케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보드 커맨드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주파라고 갈수록 크기가 0으로 접근하니까 실제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0으로 접근하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매그니튜드 플러스이 나오겠지. 이거에 20로그를 취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고주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0도로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 크기가 어떻게 마이너스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데시벨 단위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0.1은 마이너스 20. 여러분들 머릿속에 10의 마이너스 1승은 딱 머릿속에 있어요. 마이너스 20dB. 10의 마이너스 2승은 마이너스 40dB. 10의 마이너스 3승은 60dB. 마이너스 60dB. 이렇게 머릿속에 딱 갖고 있으면 좋지. 네. 예.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A, B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똑같은데, 이 저주파에서 영역이 A분의 B. 저주파 영역에서의 크기는 위상은 똑같을 것이고, 위상은 0도, 마이너스 90도, 45도. 저주파 영역에서 크기가 A분의 B가 되겠죠. A, B가 같으면 1, 0대11. A, B가 다르면 A분의 B로 예, 달라지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A가 100이고 B가 10이면 A분의 B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20dB. 이걸 뭘 넣으면 10의 마이너스 20dB를 넣으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포인트 컷오프에서의 3dB라는 것은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주파 영역에서의 크기보다 3dB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AB가 같으면은 마이너스 3dB가 정확한 값인데 AB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주파 영역에서의 크기가 이 경우는 마이너스 20dB잖아. 마이너스 20dB보다 3dB 더 떨어지는 포인트. 이렇게 생각을 하라. 예, 그 다음에 2차 팩터들 보면 2차 항을 보면은 2차 항도
이 차항도 보통 이렇게 보면은 뭐 B분의 B 이렇게 S 스퀘어 플러스 AS 플러스 B분의 B 요거 근데 요 B가 사실은 이게 안 맞겠죠. 이게 C로 다르겠지. 근데 이제 왜 B분의 B면 이제 저주파에서 크기가 0dB 크기가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 그림을 깔끔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A는 E제타 오메가 N, 그다음에 B는 오메가 N 스퀘어, 오메가 N 스퀘어로 치환할 수 있지. 그럴 때, 자, 복수함수 GJ 오메가는 S 스퀘어는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S는 J 오메가. 그대로 여기 실수 파트, 허수 파트. 뭐 여러분들이 그 다른 과목에서 기기진동 같은 과목에서도 봤겠지만 보통 이렇게 요걸 그릴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오메가 n분의 오메가 요걸 R로 정의하고 R에 대해서 이걸 나타내죠. 해주면 자, 오메가 스퀘어로 분모문자를 나누면 1-R 스퀘어 플러스 J의 2ZR 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지. 위상은 이렇게. 네. 똑같습니다. 이것도 저주파라는 것은 오메가 여기서 이제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컷오프를 오메가 n, 이 오메가 n을 컷오프로 봅니다. 물론 제타가 0일 때는 정확히 오메가 n에서 피크치가 나타나는데 이 제타가 0이 아닌 경우는 정확히 이 피크가 오메가 있고 오메가 n은 아니에요, 사실. 예. 예, 여기도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예, 편의상 어쨌든 이 컷오프를 오메가 있고 오메가 n. 이게 무슨 얘기예요? R 이퀄 1이죠. 예, R 이퀄 1. 그러니까 R이 1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저주파 영역이죠.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작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 될까요? R이 매우 작으니까 1에 비해서 얘들은 매우 작죠? 그러니까 저주파형에서 거의 1분의 1로 볼 수가 있지. 거의 1분의 1로 볼 수 있어요. 고주파에서는 R 스퀘어가 압도적으로 커지겠지. 자, 보세요, 이게. 고주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R 스퀘어가 얘보다 훨씬 크고 얘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고주파에서는 거의 얘만 남지. R 스퀘어 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요거. 그러니까 크기는 R 스퀘어 분이 되고 마이너스 실수 몇 도예요? 180도죠. 빼기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되는 거지. 코드 프리퀀시에서의 아니 R 이꼴 1일 때는 R 이꼴 1을 집어넣으면 얘만 남죠. 크기는 2Z분의 1. 위상은 J분의 1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세 개를 점근선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파형에서의 크기는 1. 고주파에서의 크기는 R 스퀘어 분의 1로 크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R이 10배 증가할 때마다 R의 스퀘어로 크기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40dB.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40dB.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지만 컷오프에서의 크기는 제타값에 따라서 2제타분의 1. 제타값에 따라 범위가 상당히 크죠. 제타의 변이에 따라서 이 제타의 변이에 따라서 컷오프에서의 그 매그니튜드는 변동이 상당히 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 뭐 바람이 많이 들어오네요. 문 안 열리니? 그냥 닫았으면 좋겠다. 네. 네, 여러분들이 뭐 전에 이걸 충분히 연습했으면 이제 뭐 문제 없겠는데 이걸 이제 그 보드 플롯을 제대로 연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요거를 점근선, 일단 점근선 개념을 이해해야 돼. 저주파 영역, 고주파 영역, 그다음에 컷오프 이렇게 세 포인트만 알면 대략적인 그림을 알 수가 있지. 자,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실수니까 0도. 자, R 스퀘어 분의 역시 실수죠. 네,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왜 마이너스 180도가 되죠? 근데 이것도 따져봅시다. 이것도 왜 실수인데 1이면 이거잖아. 1, 0도예요. 근데 마이너스 실수 이쪽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네, 이렇게. 같은 실수라도 마이너스 값은 180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컷오프에서의 위상은 J분의 1이잖아. J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근선은 0도, 고주파는 마이너스 180도.
여기는 0도. 컷오프에서는 마이너스 90도. 얘를 통과해야 돼. 정근선은 이렇게 되지. 근데 제타 값에 따라서 그 실제 위상은 뭐예요? 이게 실제 위상이지. 그 제타 값에 따라서 그 위상이 이 제타 값에서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타의 그 변화에 따라서 이 정근선 외에 임의의 오메가에 대해서의 그 위상은 상당히 변동폭이 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자, 데시벨 단위로 생각하면 1은 0데시벨, R 스퀘어 분의 1은 마이너스 40 로그 R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R은 이건 이제 R은 물론 이제 오메가 N분의 오메가야. 굳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2차 시스템은 이 가로축을 갖다가 R로 표현하기 때문에 요걸로 플롯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컷오프 프리퀀시에서의 그 데시벨 단위로는 마이너스 20 로그, 원래는 20 로그 2제타 브레일 요거였지.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0 로그 2제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요거 여러분들 이제 그 리스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 요거 프랭클 책보다는 요게 좀 더 자세해서 요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매그니튜드를 보면은 자 요건데 원래 오리지널 그 매그니튜드는 이거죠. 이건데 컷오프 프리퀀시, 내추럴 프리퀀시에서는 R이 1일 때죠. 이렇게 됩니다. 요걸 보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는 그 데시벨 단위가 뭐냐면 자 제타가 1일 때 보세요. 제타가 1일 때 제타 1을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 0.5죠. 마이너스 6dB. 제타가 루트 2분의 1.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 할 때는 제타에다가 루트 2분을 집어넣으니까 역시 크기는 또 루트 2분의 1이 돼버리죠. 요것은 마이너스 3dB. 여기서 보면 요거죠. 요게 제타가 1인 라인. 요게 제타가 루트 2분의 1래.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제타가 0.5인 경우. 0.5인 경우에는 0.5를 집어넣으세요. 0.5 집어넣으면 1분의 1. 그러니까 0dB. 요거죠, 요거. 예. 여기다 표시되어 있지만 제타가 자 0.5, 뭐 0.7, 0.7이 아니죠. 0.707. 정확히 말하면 루트 2분의 1. 예, 뭐 근사적으로 0.7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루트 2분의 1이 정확한 값이지. 그 다음에 제타가 0.1일 때 14dB. 요거죠, 요거. 14dB입니다. 요 정도 수치는 여러분들이 저기 뭐 계산기 두드려 봐서 확인해서 꼭 EQ로 넣는 게 좋아요. 제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코드 프리퀀시에서 진폭은 상당히 변할 수가 있다. 이걸 갖다 보통 이제 레조넌스 피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 오메가에는 전달함수 분모의 그 고유진등수죠. 자연응답의 주기가 되는 것이고 엄밀하면 자연응답의 주기는 아니지. 자연응답의 주기는 오메가 n이라 오메가 t죠. 오메가 t. 예. 물론 이제 제타가 0일 때의 주기다. 그럼 맞아요. 그럼 맞는데 오메가 n은 고유진등수라고 정의를 하지만 실제 자연응답의 주기는 오메가 n이 아니라 오메가 t죠. 그다음에 이 오메가는 외부 정연파 입력의 주파수를 의미한다. 외부 입력의 주기지. 외부 입력의 주기. 그러니까 자연응답의 주기와 외부 입력의 주기가 서로 만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는 레조넌스 피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기계진동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보면은 요 피크가 나타나는 줄 보면은 꼭 이게 오메가 아까 얘기했죠. 컷오프에서 피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 피크를 보면은 여기 R 이퀄 1일 텐데 R 이퀄 1, 저 그죠 오메가 이퀄 오메가 일 텐데 요때보다 피크가 약간 앞서죠. 여기 피크가 요거잖아. 요게 아니잖아. 요거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좀 아래로 내려서 구분이 되지. 요거 피크는 여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피크 요걸 R로 미분해서 해보면은 요 피크가 나타나는 오메가는 요 오메가인보다 살짝 작습니다. 살짝 작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예.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1차
그 전달함수의 그 1차 항, 2차 항,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에 대한 전달함수의 점근선 개념을 좀 익혀둬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보드 플롯을 읽을 때 쉽게 그 전달함수를 유추할 수가 있지,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유게이저는 뉴트럴 스테빌리티, 중립안정이라는 개념인데, 중립안정. 이게 뭐, 중립안정성. 자, 이런 이제 페르프 시스템을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물론 이러한 그 플랜트에 P 제어기를 붙인 경우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플랜트 전달함수가 SS 플러스 1 스퀘어분의 1인데, 여기에 P 컨트롤을 붙였다라고 봐도 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캐릭터리스 이퀘이션 1 플러스 KGS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은 그 제어기, 플랜트, 센서 요거를 싱글 파라미터 K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 K는 개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어기 개인 것도 그 싱글 개인 K에 대해서 캐릭터리스 이퀘이션을 1 플러스 KGS 이퀄 0으로 표현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거의 근이 이제 폴이죠. 폴. 뭐 그래서 S 이퀄 일반적으로 이제 복수수근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2차 시스템 보통 복수수근 일반적으로 복수수근 3차 시스템이면 2개의 복수수근 하나의 실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폴이 그 S의 근이 이 루트가 이게 루트로커스죠. 루트로커스예요. 근궤적인데 예, S가 호스 파트만 갖는다. 즉 S가 S의 제오메가를 집어넣었다. 이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이걸 의미하죠. 루트로커스상의 이 포인트. 예. 이 포인트가 바로 S가 J오메가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포인트의 루트는 뭐예요? 이건 복수수근을 갖겠죠? 여기서는 중근. 요거는 실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3차 시스템이니까 페르프 시스템이 폴이 3개가 있을 텐데 뭐 이걸 다시 좀 연습해 볼까요? 여기 다시 보면 자, 뭐 이게 이제 이게 AS분의 BS에서 루트로커스는 이제 AS 폴에서 출발해서 BS 지로로 도착한다 그랬는데 0과 마이너스 1 두 개.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점이죠. 그리고 여기 출발점이에요. 홀수의 왼쪽. 얘는 1, 2 갈 수밖에 없지. 하나는 1, 2 가고. 이거 홀수계니까 또 이렇게 가죠. 무한대로 가고. 여기서 만나서 서로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왜 얘가 1이 안 가고 1이 가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 루스 어레이를 만들어서 따져볼 수 있지. 따져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폴이 여기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강력히 밀어내죠. 폴이 있으니까. 이 밀어내 힘에 의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자기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걸 생각하면 이쪽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얘가 가다가 밀리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쪽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기 제로를 하나 두죠. 제로 하나 두면 이 이제 뭐 소스의 싱크로 생각해도 되고 플러스고 마이너스로 생각해도 되고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그러니까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버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거의 맞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것은 이제 그 루스 스테빌리티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안정성 한계가 되는 거죠. K 이퀄 K 스타 값. 그러니까 안정성 범위는 0에서 K 스타 값.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답을 갖다 K 이퀄 2라고 이제 답을 알려줬는데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중립안정점이라는 것은 요거다. 중립안정점. 여기 답이 이제 K 이퀄 2라고 돼 있는데 예. 여기 중립안정점이죠. S 이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오메가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S에다가 제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이게 중립안정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중립안정일 때의 오픈드 전달함수 KG 제오메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의 크기는 1, 위상은 180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보드 플롯상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보드 플롯 있죠. 예, 보드 플롯 보세요. 여기 보드 플롯 보면은 K가 2일 때죠. K가 2일 때 중립안정인데 K가 2일 때는 요거죠. 딱 보면은
자, KGJ 오메가의 크기는 1,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 정확히 맞죠? 크기는 1, 그러니까 0데시벨. 이쪽은 실제 크기고 이쪽은 데시벨 단위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10배 증가할 때 이쪽은 20dB씩 올라가잖아요.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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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dB, 40dB, 60dB 이렇게. 1, 10, 100, 1000, 0, 20, 40, 60dB 이렇게. 이걸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중립안정인데 여기서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안정성 범위라는 것은 K가 0부터 2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건 뭐냐면은 K가 0.1일 때의 매그니튜드 플롯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만큼 떨어지겠죠. 이만큼 떨어져요. K가 0.2일 때 매그니튜드 플롯이 요건데 0.2일 때는 이때 여기서 이제 스테빌리티 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중립안정이에요. 중립안정 조건이고 중립안정 조건이고 그러면은 안정성 조건은 무엇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루트로커스나 로스 스테빌리티를 통해서는 K가 0에서 2 사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드 플롯상에서 딱 보면은 K가 0에서 2 사이, 즉 K 이꼴 0.1의 예를 들면은 K가 0.1일 때의 매그니튜드 플러스 이거고 그런데 페이지는 안 변하죠. 자, 이 K가 변해도 페이지는 동일한 페이지를 유지하죠. 네. 그럴 때 K가 0.1일 때 페이지를 보면은 어디예요? 근데 K가 0.1일 때 그 오픈을 전달 함수의 크기가 1일 때의 페이지. 요걸 보면은 뭐 대략 마이너스 한 100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중립안정일 때 페이지는 몇 도였어요? 180도였죠. 또는 마이너스 18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도를 만나기까지 요만큼의 여유가 있지. 그래서 이걸 갖다 페이지 마진이라고 그래요. 위상 여유라고 그러거든. 이게 불안정일 때까지 이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 마진의 입장을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위상이 180일 때, 180일 때를 쭉 올라가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때의 개인은 여기죠. 전달함수의 크기, 오픈된 전달함수의 크기.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을 만날 때까지 또 이만큼의 여유가 있죠. 개인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개인 마진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루트로커스나 루스 스테빌리티에서는 어떤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 개인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드 플롯상에서는 중립안정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페이지의 여유, 그리고 개인의 여유를 눈으로 읽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정량화한 것이 이른바 스테빌리티 마진이에요. 뒤에 또 나오지만 이게 그래서 개인 마진을 이렇게 정의하고 페이지 마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 이걸 이해하면은 뒤에 나오는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을 그냥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정확히 K 이꼴 2일, 요 K 이꼴 2일 때죠. K 이꼴 2일 때 중립안정점이에요, 이게. 중립안정점인데, 요거죠. K 이꼴 2일 때, 2일 때의 매그니튜드 플롯. 자, 매그니튜드가 1일 때의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 정확히 이 조건을 만족하죠.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데 개인이 2보다 작을 때, 즉 안정 영역이죠. 안정 영역일 때는 자, 이 매그니튜드가 1일 때의 위상을 보니까, 매그니튜드가 1일 때 위상을 보니까 마이너스 180도에서 이만큼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마진은 위로 읽어요. 이렇게 위로 있습니다. 마이너스 180도부터 현재 그러니까 K가 0.1일 때의 요 뭐 위상이 만약에 마이너스 100도라면 80도만큼의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페이지 마진은 80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개인 마진은 뭐냐면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일 때의 개인을 쭉 따라 올라갈 때 1, 즉 0데시벨을 만날 때까지 이만큼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마진은 이렇게 아래로 읽습니다. 이렇게. 대충 보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0dB가 좀 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읽으면 한 25dB의 개인 마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성 여유를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다. 이게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 중립안정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그 안정성 여유를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의 3전의 주제는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인데 나이키스트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이제 나이키스트 얘기가 나오죠. 아마 이 나이키스트가 그 벨 연구소, 미국의 벨,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국의 벨랩의 연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 특허를 냈다는 거예요. 특허를 내가지고 얼마나 대박을 터트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 대박을 터트리는 걸 떠나서 영원히 자동차 교과서에 지금 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더 대박이거든. 그렇잖아요. 연구원이었어요, 연구원. 뭐 어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런 안정성 판별법을 갖다가 했는지 나름대로 뭔가 있었겠죠. 자기가 이제 뭔가 업무를 하다가 뭔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전에 이런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 좋다, 좋다. 그러니까 자동차 교과서에 이제 이렇게 실리게 된 거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아마 나이키스트 얘기가 좀 나오죠? 읽어봤어요? 근데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는 보기에 따라서 좀 구질구질해. 이걸 도대체 이런 걸 왜 배우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거 그래픽을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포인트를 몇 번 둘러싸면 안정이고 조금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 좀 구질구질한 느낌이 들잖아. 이걸 도대체 이거 이렇게 재미없게 배우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거는 교과서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 보면은 배울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나이키 스테빌리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프린시플 오브 아규먼트 이 편각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출발을 하거든. 이게 뭐냐면은 어떤 임의의 복수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이제 우리는 전달함수를 생각하는 건데 어떤 컴플렉스 펑션 fs가 이렇게 분모분자 우리는 이제 이 컴플렉스 펑션을 이제 전달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컴플렉스 펑션은 이렇게 이제 매그니튜드 페이즈 이렇게 매그니튜드 페이지를 갖죠. 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복수함수니까 s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복수수잖아요. 복수수. 그러면은 요 s에다가 시그마 플러스 제오메가를 집어넣으면은 그 한 포인트의 대응. 여기 요거에 대응되는 점이 요거잖아요. 여기 그림이 좀 작은데 어떤 특정 s에 대응되는 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 요렇게 어떤 매핑 관계가 있죠. 이걸 매핑이라고 그래. 매핑.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컨투어 매핑이라고 하거든. 컨투어 매핑. 왜 컨투어 매핑이라고 하냐면은 S가 이 컨투어를 그려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요 그림 좀 더 정확한 건데 이렇게 이제 S 플레인에 라이트 플레인 오른쪽 동네를 갖다가 이렇게 쭉 스팬하고 있죠. 스팬. 이렇게 스팬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삥 둘러가는 거예요. 둘러가면서 S가 RHP, 라이트 플레인을 한 바퀴 삥 이렇게 컨투어로 스팬할 때 그때 그 복수함수는 S 플레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렇죠. 그게 바로 폴라 플롯이죠. 어떤 컴플렉스 펑션은 이렇게 크기와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요 HS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바로 크기고 실수축으로부터 요 각도가 바로 이상이죠. 이게 바로 폴라 플롯이지. 폴라 플롯. 극적배선도. 자, 그래서 S의 변화에 대한 근데 S가 이 RHP를 움직입니다. 라이트 플레인을 움직일 때 이 FS의 폴라 플롯 즉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자체를 이제 그리고 이제 나이키스트 플롯이라고 얘기할 때는 특별히 이 오픈 룹 점들함수 KLS 또는 KGS에 대한 그 폴라 플롯을 그거로도 나이키스트 플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굳이 구분하자면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편각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건 하나의 팩트예요. 팩트인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실제로 계산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믿고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복수함수가 이제 분모분자가 있잖아. 이렇게 분모분자가 있단 말이에요. 분모분자가 있는데 이렇게 RHP 제로가 하나 있다. RHP 제로가 하나 있으면은 S가 이 라이트 플레이를 갖다 한 바퀴 스팬할 때 이 복수함수는 원점을 클락와이즈로 인서클
1 RHP0가 복수함수 컨투어를 원점을 한 번 인서클하게 만든다. 예. 근데 복수함수가 RHP4를 갖고 있다. 한 개의 RHP4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복수함수는 그거에 매핑되는 복수함수의 매그니터 페이지는 카운터 클럭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둘러싼다.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인서클을 갖다가 n 이퀄 1로 표현했다면 반시계 방향은 n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RHP에 라이터 플레인에 폴도 하나 있고 지로도 하나 있다. 이러면은 1 빼기 1 비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원점을 인서클하지 않는다. 물론 RHP 폴 제로가 하나도 없다. 그럼 0, 둘 다 0이죠. 이럴 때도 원점을 인서클하지 않는다. 이게 평강의 원리거든.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가 유도된 거거든. 이건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확인하는 건 아니야. 그냥 믿고 쓰라는 얘기야. 예, 그럴 때, 자, 이걸 이제 유계3A절에서 이제 그 컨트롤 디자인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페르프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을 갖는데, 이때 특성 당식, fs 있고 1 플러스 kls 있고 0. 이걸 이제 루트로코스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체가 복수함수죠. 왜? 일반적으로 s의 근원 이렇게 복수수를 가지니까. 그러면은 이 복수함수 fs, 즉 특성 다항식 또는 특성 방정식,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또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1 플러스 KLS 이꼴 1 플러스 K의 LS의 분모 분자 AS분의 BS.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AS분의 AS 플러스 K, BS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GS가 예를 들어서 뭐 S에 뭘 할까요? 간단하게 S 스퀘어 플러스 AS B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AS가 이게 뭐 S 스퀘어 플러스 AS분의 B가 되고 BS는 1이 되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특성 방정식을 정리하면 S 스퀘어 플러스 AS 플러스 B 플러스 글씨가 안 써지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게 특성 방정식이죠. 이꼴 0이. 그게 바로 요거죠.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AS분의 AS 플러스 KBS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특성 방식을 이렇게 이제 그 LS 오픈드 점들함수의 분모 분자 ASBS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복수함수로서 특성 방식은 AS가 분모가 되고 AS 플러스 KBS가 분자가 되죠. 근데 그 분자의 근이 페르프 시스템의 폴이지. 여기서 많이 헷갈리거든. 여기서. 맞죠? 예,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다시 요거에 헷갈리면은 그 다음에 잘 넘어가지가 않거든. 자, 보면은, 자, 그러니까 예를 들는 게 좋아, 예를. 이게 이제, 그 특성, 이제, 요게 그, 루트로코스 폼인데, 자, 다시, fs 이꼴 1 플러스 k의 간단한 예, 그냥, s 플러스 뭐, 10분의 1이다. 이거의 근이 페르프 시스템의 폴이죠. 근데 이걸 정리하면, s에 s 플러스 10분의 s 스퀘어 플러스 10s 플러스 k 이꼴 0이죠. 네, 그러니까 요 아랫부분은 as고 위에 부분은 as 플러스 kbs죠. 요걸 0으로 만드는 게 폴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KLS 이꼴 0을 정리할 때, 자, 이거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할 때, 분자의 근이 페르프 시스템의 폴이죠. 그죠? 예, 요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FS, 즉 특성 당식이라고 할 때 또 이 자체를 특성 당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얘가 특성 당식이지, 얘가. 예. 그러니까 FS가 바로 이꼴 특성 당식이라고 볼 수도 없지. 이걸 정리해서 그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게 사실 특성 당식이죠. 그럴 때 어쨌든 복수함수 fs 1 플러스 kls fs 이꼴 1 플러스 kls 또는 1 플러스 kgs의 0점이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이죠. 네. fs의 극점은 게르프 시스템 오픈룹 점달함수의 극점이죠. 이걸 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프 시스템이 안정하려면 당연히 이 1 플러스 KLS 이꼴 0, 즉 fs의 0점은
왼쪽 동네에만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나이키스트 크리테리아는 뭐냐면은 편각의 원리에서 이걸 알 수 있었죠. 이게 사실 이걸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이건 나이키스트 크리테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걸 이제 컨트롤 디자인에 응용한 건 스테빌리티 크리테리안. 여기 하나 붙였어요. 요 차이에 있는 거거든. 요거. 자, 요거는 일반 이제 임의의 복수함수에 대해서 이런 원리가 통하는 거지. n equal g-p다. 요 g는 뭐냐? RHP0. 요건 RHP4. 요걸 스테빌리티 헤르프 시스템의 안정성에 적용하면 당연히 g는 0이어야 되죠. 네, 그렇잖아요. 헤르프 시스템에 RHP4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불안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성 조건에서 g equal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n equal g-p에서 기본적인 조건은 얘가 0이어야 돼요. 근데 p는 뭐냐? LS의 폴이죠. LS의 폴. 그러니까 오픈드 점다름스의 폴인데 안정한 시스템이라면 얘도 0이죠. 그지? 플랜트가 안정하다면 RHP 폴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안정한 플랜트라면 당연히 RHP 폴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예요? 물론 원점이 하나 있지만 RHP 폴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P가 0이지. 그러니까 안정한 플랜트라고 한다면 N equal 0-0,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 뭐예요? 플랜트도 안정하고 페르투 시스템도 안정하다면 그 특성 다항식이라는 이 복수함수는 원점을 인서클 하지 않는다. 이거지. 좀 구질구질하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좀 원래 좀 느낌이 그렇거든. 그래서 근데 불안정한 시스템이 플랜트는 불안정할 수 있죠. 플랜트는 불안정한데 이 페르프는 안정하게 만들 수 있죠. 피드백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 그 안정성 조건은 n equal -p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안정한 플랜트이기 때문에 원점을 인서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안정성 조건 자체가. 네. 자, 그런데 나이키스트 플롯, 예, 나이키스트 플롯은 우리가 특성 다항식은 fs 이퀄 1 플러스 KLS 이퀄 0이었는데 fs가 원점을 인서클하는 거나 오픈드 전달함수 KLS가 마이너스 1포인트를 인서클하는 건 동일한 조건이죠. 예. 이게 같잖아. 이거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KLS에 대한 극좌표선들을 그리지 않고 KLS, 오픈룹 전달함수에 대한 극좌표선들을 그려요. 예, 여러분들 교과서에 대부분 이제 오픈룹 전달함수의 그 보드 플롯, 폴라 플롯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 FS에 대한 폴라 플롯이 아니라 KLS, 오픈룹 전달함수의 폴라 플롯을 그려서 오픈룹 전달함수의 폴라 플롯이 마이너스 1을 인서클 하는지를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컨투어 오브 1 플러스 KLS around origin은 컨투어 오브 KLS around 마이너스 1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페르프 시스템의 안정성 조건, 즉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크리테리아는 n equal 마이너스 p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안정한 시스템이라면 마이너스 1포인트를 이 오픈드 전달함수 KLS가 인서클하면 안 되고, 불안정한 시스템이라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그 오픈드 전달함수가 어떤 예를 들까요? 이렇다고 해봅시다. 이러면은 이거 뭐예요? P equal 1이죠? RH 폴이 하나 있잖아. 하나 있으니까 이때 안정수 조건은 뭐예요? N equal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의미가 뭘까? 시기 방향이라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1포인트 인서클 한 번 하면 페르프 시스템을 안정하다. 이런 얘기지. 참 이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 오픈 전달함수 KLS의 폴라 플롯이 이 마이너스 1포인트를 나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인서클하면 얘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요 마이너스 1포인트 여기 있잖아. 요렇게 인서클하든 이렇게 인서클 상관없어. 어쨌든 마이너스 1포인트를 한 번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한 번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시간이 거의 됐네.
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제가 있는데 예제 요거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 3차 시스템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돼요. 그대로 이제 그 여러분들 교과서 예제인데 예, 조금만 더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1차 시스템 보면은 자, 이건 이제 자, 다시 강조합니다. 이건 이제 그 S 플러스 A분의 A라는 플랜트에 P 제어기가 붙은 경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룹 트랜스 펑션을 갖다 1 플러스 KGS 또는 KLS로 정리한 거로 봐도 된다고겠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은 1 플러스 K 뭐 GS 또는 LS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죠. 이럴 때 자, GS는 S 플러스 A분의 A 1차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양수라면 당연히 안정성 조건은 N 이퀄 마이너스 P, N 이퀄 0이죠. 그런데 자 KGS 또는 KLS에 대한 폴라폴로스 그리기 위해서는 이거의 매그니튜드 이거죠. 일단은 S를 제오메가로 치환하고 복수함수에 대해서 예 크기는 이렇게 되죠. 크기는 이렇게 되고 위상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폴라폴로스를 그릴 때는 오메가 0, 오메가 무한대 요걸 기본으로 딱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실수축을 크로싱하는 포인트 요 세 개만 알면 대충 폴라폴로스 나오는데 오메가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분의 1이니까 크기는 K가 되죠. K. 실수니까 위상 0도.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는 얘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거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는 거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는 오메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 0으로 가고 위상은 오메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접근하는 거죠. 접근할 때 위상은 J분의 1, 마이너스 90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 요 그림을 보면은 교과서에 그림이 없어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여기 K가 여기 K가 예, 여기 되네요. K가 1, 3, 5일 때의 그림인데 이게 K가 3일 때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 그리면 되게 K가 1일 때의 그림만 되게 그려놨지. 예, 그런데 이제 K가 증가하면 이제 그게 자꾸 이제 모양이 이제 커지겠지. 출발점은 오메가 0일 때죠. 오메가 0일 때. 이게 오메가 0일 때. 물론 여기서 이제 그 S의 컨투어가 일반적으로 S가 물론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예요. J 오메가인데 자, 일단은 오메가가 여기 이제 허수축을 따라가면 시그마는 거의 0이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왜 S 대신에 얘를 안 집어넣고 J 오메가를 집어넣냐라고 옛날에 학생들이 꽤 질문을 하더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지. 보통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할 때는 이렇게 스펠하는 거예요. 이 화살표를 쭉 따라가 봐요. 그럼 시그마는 거의 0이잖아. 그지? 그럼 J 오메가를 집어넣을 수 있지. 근데 오메가가 0일 때, 오메가 무한대일 때 어떻게 매핑되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오메가 무한대일 때는 크기는 0으로 들어가. 근데 위상은 마이너스 90도로 들어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가는데 마이너스 90도를 넘으면 또 안 돼. 왜냐하면 마이너스 90도 접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림이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반원이 나오죠. 이게 오메가 0에서 무한대로 접근할 때 이거에 매핑되는 자, 오픈 점 다람수의 폴라폴로스는 요거예요. 조금 지저분한데. 그 반대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일 때는 요거는 정확히 요거에 매핑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들은 어디 갔느냐? 얘네들은 무한대에서 무한대이기 때문에 다 여기 모여 있어요. 여기. 안 보이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무한대일 때 실수 파트가 다시 일반적으로 S의 그는 복수수가 맞아요. 맞는데 자 S가 실수축을 따라갈 때 왜냐하면 이제 S의 컨투어가 라이트 플레인을 쭉 한 바퀴 스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메가가 0일 때 출발점이죠. 오메가 무한대일 때 실수 따라가요. 요거에 매칭되는 폴라플롯은 요거예요. 정확히 요겁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메가 0에서 오메가 무한대까지. 그다음에 오메가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맞죠? 허수 쪽이 반대니까.
요렇게 가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오메가 0으로 가는 것은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그러니까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오메가 0까지. 얘들은 오메가가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여기 다 있어요. 여기. 크기가 어차피 거의 0이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을 증가시키면서 원이 점점 커질 뿐이지 절대로 이 마이너스 1포인트를 인서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정.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루트로 코스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 1 플러스 KLS 이꼴 0. 루트로 코스. 자, LS의 4의 출발이 LS0로. LS4 출발. 홀수의 왼쪽. 이쪽이죠. 지로는 없는 게 아니라 무한대에 있다고 얘기했지. 무한대에 있는 지로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무조건 안정이죠. 예, 절대로 라이터 플레이에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폴라 플롯. 나이키스트 플러스학에서는 절대로 마이너스 1포인트를 인서클하지 않는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되고 똑같은 논리로 2차 시스템, 3차 시스템을 해보면 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텐데 2차 시스템은 역시 이렇게 오메가 0일 때, 오메가 무한대일 때 또 하나는 자, 오메가 무한대일 때 이때는 마이너스 180도 접근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메가 0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80도를 넘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180도를 접근하니까 분명히 이 허수축 크로싱하는 포인트가 나오겠지. 이때 오메가 1일 때. 딱 봐도 오메가 1일 때 크로싱 하잖아요. 그때의 크기는 크기는 0분의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오메가 뭐냐? 이거 오메가 1일 때 크기는 뭐 잘못됐는데? 아, 맞죠? 크기가 오메가 1일 때는 이렇게 두면 안 되지. 그냥 2분의 1 K가 크기가 되죠? 위상은 마이너스 90도.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오메가가 0에서 오메가 무한대를 갈 때는 요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죠. 요런 모양이. 그리고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일 때는 정확히 반대. 그리고 약간 하트 또는 사과 모양.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예. 근데 이건 이제 개인이 아마 이게 개인이 K가 1일 때 그래프 플러시게 되겠죠, 이건. 근데 K를 만약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트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더 증가시키면 이렇게 더.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좀. 근데 어떻게 K를 증가시켜도 이 마이너스 1포인트를 인서클 할 수 없죠. 무조건 안정.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루트로 코스를 볼 때는 이거죠. 여기 출발해서 개인을 증가시켜도 이쪽으로만 가죠. 이쪽으로 안 가죠. 예. 그 댐핑이 약해질 뿐이지 이쪽 라이터 플레이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무조건 안정. 이렇게 되는 거지. 드디어 이제 3차 시스템부터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 얘기 뭐예요? 이거 대부분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모가 3차인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역시 따져보면 오메가 0일 때, 오메가 무한대일 때. 근데 오메가 무한대일 때 이때는 마이너스 270도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오메가 0일 때 출발해서 이렇게 출발하죠. 마이너스 270,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70도. 그리고 크기는 0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바다가 그리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건 또 아니네요. 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얘를 하나 요걸 보면 알겠죠. 요거. 요런 3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출발해서 오메가 0 출발해서 예, 요게 너무 작은데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아, 이거 미끄러워서 좀 그러네. 요게 이거 참 마음에 안 듭니다. 0에서 출발해서 오메가 0, 오메가 무한대일 때는 크기는 0으로 가고 위상은 마이너스 270도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죠.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는 요 그림은 어디 갔어요? 요거를 다 그리진 않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오메가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갈 때는 요거의 대칭 이렇게 해서 이거 왜 이렇게 그림이 그럴까요? 이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요 사이에 마이너스 1포인트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안정성 한계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나이키스트 플롯, 즉 폴라 플롯을 가지고 안정성을 판별할 수가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루트로 코스 보면은 요게 이제 요 포인트, 요때 개인이 안정성 한계가 될 텐데 요 K가 K 스타일 때 정확하게 요 마이너스 1포인트, 마이너스 포인트를 딱 통과하겠죠. 이렇게 폴라 플롯이 마이너스 1포인트 딱 정확히 통과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참
예, 잘 못 그리겠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요 S분의 1 항 때문에 출발을 여기 출발 안 하고 크기가 여기 보세요. 크기가 오메가 0일 때는 이제 크기는 무한대고 위상은 마이너스 90도거든. 그러니까 출발점이 여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요 사이에 마이너스 1포인트가 있으면 있을 가능성이 있지. 개인값을 자꾸 증가시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을 거의 꽉 채웠는데 뭐 질문 또 Q&A 시간 잠깐 갖고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